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용산과 청와대의 시그널, 여야의 시그널을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화요일에 만나는 용심, 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언으로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사실상 아침에는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도 모두가 비례대표 병립형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을 깨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결정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언론에는 뭐 전날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3세력과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의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뭐 상생과 공정의 정치할 수 있다라는 말도 영향을 미쳤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당내에서 정말로 계파를 떠나서 의견이 반반 나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원래 병립형으로 가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사실 예. 병립형으로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에서 유리하죠. 예.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는 병립형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설득이 가능해요. 준연동형으로 가도. 네. 하지만 병립형으로 갔을 때 준연동형을 주장했던 분들은 설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당이 분열로 가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저는 제일 큰 틀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승리로 가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은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은 병립형으로 가자는 주장이고 어쨌든 당내 화합, 뭐 야권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국민 약속은 어떻게든 어기는 거예요. 예. 약속은 이제 준연동을 강화하면서 위성정당 금지하겠다. 네. 이게 약속이니까 어느 쪽 가는데 약속을 어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 대통령의 조언하고는 관계 없다 봐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 들을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절대 들을 사람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언은 연동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냐? 본인이 이제 추파나를 굴려받겠죠. 예. 어느 게 더 욕을 작게 얻어먹을까? 아마 이제 병립으로 갔으면요. 지금보다 이게 욕을 1000배가 아니고 10,000배, 김만배 할 때 10,000배 만배 이상 이게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네. 병립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막 온갖 진영에서 민주진영에 제3지대 들고 올라갈 겁니다.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조금 덜 얻어먹자. 네. 만분의 얼마 얻어먹자. 이래서 이게 그 준연동과 아마 이제 그 연합 비례정당하면 욕을 좀 덜 얻어먹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도로 봐야죠. 어쨌든 이제 그 완전 파기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은 파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연합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로도 이제 대선 공약은 어기는 건데 이거는 근데 어제 표현하기로는 국민의힘이 이미 만든다고 했으니까 정당 방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사실 예. 국민의힘도 그래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아니 어쨌든 간에 룰이 정해졌으면 국민의힘도 그 룰에 인정을 하고 그 룰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지. 본인들은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룰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뭐 단어의 표현의 차이인데 네. 어찌됐든 간에 다수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을 21대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고. 예. 그럼 본인들이 어쨌든 21대 총선에서 소수당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수당의 의견이 맞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도 법이 정해졌으면 그 따라야지요.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못한다. 우리 운동장 밖을 나가겠다. 이것도 사실 온당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또 여당으로서 예. 또 이렇게 어쨌든 위성정당 우리가 아무리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꼼수로 정당을 위성정당 만든다는 것도 저는 분명히 국민들 중에서 좋게 평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 변호사니까 법률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날치기로 준연동 만든 거예요. 이게 문제고요. 지난 총선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그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성정당 만든 거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네.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든 거고요. 우리 법에 보면 상대가 정당방위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때리펴면 그게 범죄입니다. 아. 이 민주당이 이번에 만든 게 범죄예요. 예. 정당방위는 국민의힘이 하는 거고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돼요. 그건 때리면 범죄입니다. 예.
이게 근데 사실 좀 말장난 같다는 생각은 든 게요. 자꾸 이제 멋지게 지면 뭐하나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본인도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우리가 진다. 국민의힘이 질 수 있다라는 위기를 충분히 느꼈던 건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느 누구도 페어플레이를 안 하고 꼼수만 쓰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 이거는 좀 잘못 아닌가요? 국민들도 맞습니다. 사실 이게 룰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4번이나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거죠.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 최근에 보면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국민의힘 인정하지 않는 거 하루 종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길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 인정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도 저는 좀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좀 단순화 시켜서 보면 병립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좋고 민주당도 좋습니다. 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니까요. 예. 하지만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그 국회에서 봤지만 침대 직구예요. 중재자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중재자가 있으면 옛날에 우리 20대입니까? 그 국민의당이 있었어요. 3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산안도 합의가 되고 법도 어떤 법안 통과라도 쟁점 법안도 통과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립형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도 뭐 더 의석을 챙길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과의 약속, 다수당 그리고 원내 여러 소수 정당이 들어와서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승복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들겠다고 하는 연합 위성 정당을 보면 이게 용어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게 정확히 뭘로 불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통합형 비례정당, 뭐 준위성정당 이런 말도 하고요. 어쨌든 뭔가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를 본인 민주당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대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강성필 부위원장이 얘기한 어떤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우군을 만들겠다는 걸로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재자가 아니고 이중대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 이중대 있잖아요. 우군이지 이게 뭐 공정한 중재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떴다방도 이거 세계 토픽거리입니다. 세계 우선거리예요. 한번 보십시오. 새로 이제 뭐 녹색당부터 여러 당을 만들었다가 급조하죠. 네. 그다음에 비례 끝나고 나면 또 해산회가 각 당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합당하고 흡수 통합하고 뭐 이런 그러죠. 경우에 또 징계를 해줘야 될 겁니다. 막 사진 탈당하면 배치 달라거든요. 네. 이게 무슨 전 세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여러 당 아마 이제 조국 단자리 끼겠지요. 송영길도 끼겠지. 당 만든다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선거 끝나자마자 각 당으로 찾아가자. 네. 이게 무슨 정치 소신이나 이건 저는 이런 거는 이게 정말 우리 전 세계 보기 부끄럽기 때문에 저번 4년 전에도 이런 일 했잖아요. 예. 그때 지금 이게 이번에 일하면요. 그때 제2의 윤미향이 만들 겁니까? 제2의 김의겸이 만들 겁니까? 제2의 최강욱이 만들 겁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의원들이 불량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불량 의원. 불량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에서 구상하는 그 통합형 비례 정당이라고 네. 해야 됩니까? 아무튼 네. 그 위성 정당의 어떤 구상이 좀 궁금한데 네. 조국 신당도 뭐 만들겠다고 송영길 신당까지 있잖아요. 뭐 네. 어느 정도로 다 연대를 하겠다는 구상인가요? 이제 어쨌든 시민 단체와 진보 세력과 제3당 소수 정당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죠. 어느 예. 선까지 할 것인지. 그런데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어려운 고민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그 소수 정당 같이 하겠다는 것이 물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우호적일 수 있지만 그들도 정치 결사체인 정당이기 때문에 예. 모든 면에 있어서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불안한 거예요.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는데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믿고 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위성정당, 뭐 꼼수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져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흩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위성정당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합치면 되죠.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땐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물론 처음부터 반대를 했으니까 뭐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예. 어쨌든 조국 신당과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뭐 검찰 뭐 개혁 신당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만약에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받고 싶어도 뭐 3세력이라든지 소수정당의 시민단체에서 또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뭐 최강욱 윤미향 뭐 제2의 최강욱 윤미향 나오실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난 총선도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도 만들었고 사실 뭐 열린민주당 이런 데들은 사실상이 우군 비례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검증이 좀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하는 어떤 의정 활동에 있어서 진짜로 소수정당처럼 행동했느냐. 실제 이 취지가 소수정당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많이 들이자는 건데 거대 양당으로 다 흡수가 돼버리는 모양새가 이게 영 보기가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짝퉁들이 좀 놀 겁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 뭐 연합 위성정당이 민주당이 만들겠지만 거기에 배에 못 올라탄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조국이나 송영길 대표를 만약에 배에 안 태워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옥중에서 창당한다 봅니다. 아, 만약에 대표가, 조국 장관을 거기에 한두 자리 안 주면요. 네. 조국 장관 창당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그 창당 준비 작업 들어갔습니다. 본인은 2월 8일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도 옥중에서도 창당을 할 수 있어요. 법에는 예. 아마 송영길 대표도 거기에 내 한두 자리 안 껴주면 송영길 대표는 깨워줄 것 같아요. 안 껴주면 20명 입을 불어버린다. 돈 받은 20명을 내가 불어버린다.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 완전히 난리 나거든요. 아, 극단적으로. 그건 협박이죠. 그렇게까지요? 예. 아니 송영길 대표가 끝까지 입을 다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조국 이런 데 옥중에 있는 또는 재판 중 이런 분들 다 잡동사내점에게 끌어모았는데 이걸 또 나중에 쪼개야 된다니까요. 그냥 국민의힘 합치면 돼요. 합병. 예. 그런데 이분들은 다시 쪼개야 돼요. 각 당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냐 말이지. 저는 합쳤다가 쪼갰다가 다시 합쳤다가 이런 게 블랙 코미디 아니냐. 바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 결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높다 보는 거예요. 예. 뭐 일단은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과 같이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과 어떤 이제 소수 정당들 간의 연합 위성 정당이 나왔을 때 또 예견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비례대표는 앞순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른바 당선권이라고 네. 불리는. 네. 그러면 이제 당선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또 잡음이 불가피하다 말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이걸 결정하기 전에 그 이제 삼지대 이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뭐 15번 이후에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안을 하셨는데 예.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참가는 하되 앞번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저희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사과까지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놓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앞번호를 가져갔을 앞번호 때는요.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소수 정당과 다른 뭐 삼지대 세력에게 당선 가능성을 내어주는 것이 이 민주 진보의 맏형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은 그 병립형으로 갈 거라는 예상 중에 가장 컸던 이유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비례대표로 가는 선택지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그 카드도 남겨둘 거다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한 거 보면은 비례대표는 안 가고 지역구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요. 예. 아마 이제 장고를 했죠. 근데 바둑 격언 중에 장고 끝에 악순한다. 악수를 준다. 최악의 악수를 저는 두다 봐요. 예. 한마디로 이제 명분과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명분은 이제 당연히 뭐 네 번이나 국민 앞에 조아렸으니까 사과, 명분은 잃었죠. 근데 신뢰도 잃어버렸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강 위원장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뒷번호 간다고. 그럼 이게 뒷번호 가면 몇 석 건지겠습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우리 몇 석 포기하고 그냥 우리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이러면 이게 그
어차피 그 사람들 나중에 또 다시 합칠 수 있거든요. 예. 어차피 이게 다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깨끗하게 우리는 위성정당 안 만들 테니 당신들이 뭐 알아서 한 20명 해라. 그럼 나중에 다시 민주당 옵니다. 그분들이 뭐 네. 우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괜히 그 몇 석 건질러 하다가 저는 오히려 이제 욕만 얻어먹는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탈당 안 하고는 비례로 도망갈 수는 없죠. 네. 탈당 안 하고는 불가능하죠. 이제는 이제 개항해서 뭐 어차피 이게 그 원희룡 장관하고 근곤 일척의 승부를 벌이는데 거기에 중요한 도우미가 하나 나타났죠. 바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에요. 예. 유동규 본부장이 제가 취재해 보니 끝까지 이재명 공격수로 뛰다가 마지막에는 원희룡 손들어주고 단일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벌써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럼요. 있다고요? 그거 제가 벌써 물어봤죠. 아, 근데 유동규 유동규 본부장 부장이 또- 물어본 게 아니고 예. 같이 유튜브하는 우리 유재일 유튜브에 고정 출연하잖아요. 네. 그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무소속 뛰다가 나중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원희룡 손을 들어줘야 돼요. 예. 왜 그래야만 이게 반 이재명 세력이 통합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전략을 빨리 공개하셔가지고 지금 이거 어차피 뻔한 전략이니까. 약간 딱. 전략이 너무 새버렸다. 아니 요즘 이런 거 아닐까요? 자객들이라고 예. 막 자객 공천하는데 자객들이 너무 소리나게 나오잖아요. 네. 자객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총 기획자 같은 느낌. 네. 예, 그리고 판을 읽으시는 것 네, 같아요. 뭐 예. 얘기하시는 대로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최소 하나는 이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음모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 비례대표 가기 위해서 병립형을 고집한다라는 음모론 이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음모론. 고민하다 병립형. 접었다라고 예, 생각하실 것 예,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이런 음모론에 아예 세상에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본인 비례대표 가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막 가려고 우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것은 음모론으로 드러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원희룡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셋이서 이제 만나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에게 큰 장애물이 생겼다 본인에게. 왜? 아니 안 그래도 거기 계셨던 당협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표가 더 부족해지게 생겼는데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와가지고 막 존재감을 인지도를 막 올리면 원희룡 그 장관은 자기 표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 원희룡 전 장관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거기서 묶어놓거나 이기면 더 좋지만 묶어놓기만 해도 임무를 서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뜻밖의 돌발상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면은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서는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거뜬하게 낙성을 더 거둘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단일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항상 맞추는 거 아니에요. 또 네. 여의도 펠레예요. 다 예. 틀려요. 그렇기 아, 그래요? 때문에 지켜볼 일이다. 네. 그걸 보겠습니다. 여의도 펠레라고 하셔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야는 준연동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미성정당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앞번호를 받아야 사실 투표용지에 좀 그래도 사람들이 눈길이 바로 가는 위치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현역 의원을 꺼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좀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은 불출마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출마하지 않은 비례대표들이 늘 갔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의원수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근데 2등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예. 이게 국민의힘이 1번 하기는 어렵죠. 네. 2번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 숫자면. 3번에 경쟁자가 없잖아요. 정의당이 6석이니까 녹색 정의당이 6석이니까 그거에 조금 못 미쳐도 100명이 되는 넘는 거죠. 의원이 있는데 예.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데 6석을 못 이기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2번만 하면 오히려 이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2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거 당연히 하겠죠. 의원 꺼져서 압수만 받는 거요. 예, 뭐 그건 전략적으로 이제 알아서 판단할 건데 이제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출마하지 않는 불출마를 선언한 어떤 중진 의원들이 이제 추측이 되어서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문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정당과 제 3세력이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잘 상의를 해서 뭐 헤쳐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조국 신당 뭐 이런 데까지 같이 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서 네,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게 좀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3지대에서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립형보다는 준연동형 유지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각 당에서 위성정당 만들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아마 이제 위성 정당을 두 당이 안 만들면 효과 크지만 예. 이미 만들어 버리면 병립하고 큰 차이는 안 난다. 네. 기껏 해봤자 뭐 이제 한 석 정도나 차이 날까? 저는 이제 거의 동일하다 보고 지금은 이제 그 제3지대 자꾸 빅 텐트 이야기하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텐트로 이야기하면 찢어진 텐트입니다. 아, 빅 텐트가 아니고 예. 찢어진. 근데 찢어진 거기 앞에 텐트. 형용사를 하나 갖다 붙이대. 갈기갈기 찢어진 텐트. 네. 형용사 갈기갈기 찢어진 텐트. 그 정도로요. 이미 네. 원칙과 상식만 보자고요. 원칙과 상식만 봐도 원래 4명이었죠. 근데 그 텐트의 한 부분이 떨어진 게 윤영찬 의원입니다. 네. 30분 전에. 그다음에 텐트가 두 군데 동시에 떨어져 나간 게 바로 이제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예. 지금 이제 뭐 김종민하고 이제 이낙연 요 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있고, 그다음에 양양자 이준석 있잖아요. 이 당에서 저는 더 이상 이게 큰 텐트로 가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조홍천, 이원욱 네. 두 분이 이준석 당으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이게 빅텐트가 됩니까? 근데 어차피 다음 국회에서는요 원칙과 상식 4명 있잖아요. 예. 얼굴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밥 먹듯이 네. 왔다 갔다 하면요. 어차피 이게 불리한 구도에 저는 다 떨어지지 않을까. 얼굴 보기 어렵다 봐. 22대 국회에서. 여의도 펠레라는 말이 또 자꾸 생각이 나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될지 펠레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합류를 하지 않으면서 확실히 지금 동력이 모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갈라진 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이원욱 의원이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이낙연 대표가 만들려는 그 당의 어떤 강령 문제라든지 확실히 좀 주도권 다툼이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도권 예. 다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좀 의견이 일치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찢어진 텐트라는 말보다 인공위성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인공위성. 처음에 발사하기 전에 엄청 웅장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올라가다가 1단 분리해서 좀 작아지고 2단 분리해서 작아져서 나중에는 우주로 나가서 인공위성이 외롭게 지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너무 1단 분리, 2단 분리되면서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속내를 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하고 이원욱 의원은 어쨌든 지역구가 수도권입니다. 네. 김종민 의원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해도 무방한 세력이죠. 예. 하지만 지금 지역구는 충청이죠. 그런데도 이제 호남에 좀 가까운 예, 느낌이 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조홍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좀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낙연 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면 만들지 못하면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조홍천 의원은 과거에도 이준석 그 전 의원 대표하고 되게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함께할 마음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낙연 신당을 통해서 같이 빅텐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이낙연, 그러니까 조홍천 이원 의원이 이낙연 신당과 함께 해 있으면 오히려 세력이 비둥비둥해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무게추를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뭐 당헌, 당규라든지 당명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당의 기득권 싫다고 해서 나오신 분들이 사실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뭐 30분 전에 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네. 속내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은 그 총선 전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 약간 그 이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같이 가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도 같이 나중에 이준석과도 함께 하자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총선 전만 아니라 이게 영원히 같이 못 갑니다. 예, 두 명은 예. 두 명은 이제 이낙연 총리는 65세 이상이고 네. 이준석 대표는 65세 이하예요. 네.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하겠다는데 어디 같이 갑니까? 공약으로도 안 돼. 공약으로도 하긴 그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이 하기에는. 아 근데 저는 예. 뭐 맞습니다. 공약과 뭐 공천 모두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30%로 따지면 가운데 지금 40%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과 무당층이에요. 사실 이분들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양당 세력을 좀 중재해줘야 될 그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그 의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공약은 사실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고 예. 좀 제발 좀 너희들이 나와서 양당의 좀 침대 축구를 좀 중재자 역할을 해라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서울 강남권을 간다든지 아니면 영남에 좀 몰리면서 너무 양지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짜 기자들이 팩트 체크 좀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출신 한 30몇 명, 네. 그다음에 장차관까지 하면 50몇 명 돼요. 그 중에 흠지가 제가 보기 많아요. 전부 이게 흠지가 한번 더 표를 많고. 만들어 보세요. 예. 흠지가 많은지 네. 양지가 많은지 무조건 이게 양지가 많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양지도요 대통령의 뜻이 아닌 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구미 같은데도 청와대 대통령실 출신 2명이 있다. 그럼 이게 둘 다 대통령 뜻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걸 대통령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짓말 가지고 할 이게 수 마치 없죠. 뭐 대통령이 네. 내리꽂는 것처럼 이것도 잘못됐고, 가장 문제가 2명이잖아요. 주진우 부산의 해운대가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강남 을의 이원모 네. 인사비서관 2명 가지고 막 이게 마치 대통령실에서 양지에 텃밭에 내리꼽느냐 이런 데 비판인데, 그 2명이 숫자도 적을 뿐더러 그 2명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양지 찾아간 게 아니고 고향 찾아간 겁니다. 고향 찾아갔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게 예. 초중고 고향이 거기에요. 네. 해운대. 이원모 이분도 이게 개포동에서 초중고 다 고향이에요. 예. 그럼 여기 고향을 두고 어디 갑니까? 따라서 그 2명 가지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저는 고향 찾아갔다. 텃밭이 아니고 이래 봅니다. 고향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가면은 양지 찾아간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지적인데 사실 고향 찾아가는데 자꾸 왜 양지로 가냐 하면 좀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대통령께서 네.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수를 어떤 조금 소수 정예 요원만 네. 어떤 양지 고향 찾아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면은 저는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그 과도한 어떤 뭐 그 양지로 찾아가는 것,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세력을 너무 과도하게 심으려고 하면은 만약에 총선 전체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게 어려워지겠지만, 뭐 한두 명 정도는 저는 뭐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 또 국회에 들어가셔서 어떤 여당에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같이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정말 2명인지 20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이 중진 그리고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격전지 나가셔야 되고, 예. 정치를 정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당에서 양지에서 좀 정치적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입장도 냈고, 저희 채널A 취재에 의하면 대통령이 강남을에 이제 박진, 이원모 두 사람이 함께 공천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한 뭐 심경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진짜로 시스템 공천해야 되고 하는데 뭔가 자꾸 이제 윤석열식 공천, 내려꽂는 공천일 거라는 이제 오해를 받는 게 좀 불편해서 이런 말들을 내는 걸까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은요 절대 참모들 보고 나가는 건 자유인데 어떤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 내한테 이게 어떤 지원이나 예. 특혜도 이게 기대하지 마라. 누누이 말했고요. 아마 이제 강남 을은요 제가 알기로 박진 장관을 질타한 거예요. 이원모 비서관은 이제 젊은, 어떻게 보면 검사 인사 비서관 젊은 분이 네. 처음 신인입니다. 청년이고. 예. 그런데 박진 장관은 사선하고 장관까지 한 분이 거기에 또 강남을에 또 노는, 이걸 질타한 거다. 이래 보면 돼요. 둘 다 질타한 게 아니라 박진 박진을 장관을 향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만 얘기를 나눌게요. 어제 또 화제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정치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국민들을 자주 만나겠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총선 즈음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제 목적은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예. 첫째는 이제 역사법정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법정의 명예회복이 첫째. 두 번째는 보수를 결집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자. 예. 보수 직결. 이게 둘째. 네. 세 번째는 유영아.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유영아 좀 배지 달도록 도와주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세 제가 가지, 취재했습니다. 취재를 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세 가지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보기엔 좀 어떠셨습니까? 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소회를 많이 밝혔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 회고록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언론 보도를 틈틈이 계속 보았는데, 사실 어찌 됐든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어떤
옥에 계셨고 되게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옥고를 치르셨고 이제 나오셨으니까 정말 편하게 노후를 좀 명예롭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또 이렇게 내용 보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정치가 비정하다 이런 건데 저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하는 건 좀 자제하셔야 된다. 다만 이 당내에서 어른으로서 중재자 역할, 포용 그러니까 당내에서 젊은 현역들이 싸울 때는 좀 중재주는 역할 그게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용심청심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